자, 이제부터 근접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접 중심성은 영어로 closeness라고 하는데요. 즉 글자 그대로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의 거리에 있어서 얼마나 가까운지 그 가까운 정도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하철 노선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를 봤을 때 어느 역이 다른 모든 역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짐작컨대 다른 역에 접근 가능성이 아주 좋은 그런 역일 테고, 그것은 아마도 지하철 노선도 전체에서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노드가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바로 그런 것을 연결망 그래프에서 찾아보고 각 노드의 근접성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근접 중심성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접 중심성을 따져보려면 거리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거리는 영어로 distance고요. 이거 역시 지하철 노선도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역과 역 사이의 거리를 얘기할 때 실제 킬로미터 거리를 따져보진 않죠. 한 정거장 떨어져 있다, 두 정거장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거장 수로 계산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그 연결망 그래프에서도 노드와 노드 사이의 거리는 몇 개의 노드가 떨어져 있느냐, 노드 사이에 엣지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한번 예를 들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5개의 노드가 있는 그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인데요. 이렇게 5개의 노드가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각 노드, 특히 가운데 있는 A 노드라고 봤을 때 여기는 B, C, D 이런 식으로 가른다고 치고요. 그럼 A 노드와 B 노드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즉 A 노드와 B 노드는 한 개의 엣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A하고 C는 역시 1, A하고 D도 1, A하고 E도 1. 그래서 A 노드는 다른 모든 노드와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아마 가장 짧은 거리, 즉 A 노드의 거리의 합은 4가 되겠죠. 그렇다면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B는 B와 A의 거리는 1이죠. 그럼 B와 C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B와 C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B는 A를 통해서 가야 되겠죠. 가장 가까운 거리는 A까지 한 번,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한 번, 이렇게 B와 C 사이의 거리는 2가 되겠죠. B와 D는 어떨까요? B는 역시 A에 한 번 가야 되고 또 D를 가야 되고, 그래서 2가 되고요. B와 E의 거리는 어떨까요? B도 역시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야 되니까 B와 E의 사이의 거리는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B는 다른 모든 노드와의 거리의 합을 따져보면 1, 2, 2, 즉 7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각 노드의 다른 모든 노드 사이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 합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A 노드는 전부 4의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B 노드는 7의 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만 비교해 본다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거리가 A가 더 짧잖아요. 그러면 A의 근접 중심성이 더 B의 근접 중심성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근접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높아져야 되니까 숫자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A는 4가 되고 B는 7이 되고 B가 더 커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역수로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4 대신에 4분의 1을 하고 7 대신에 7분의 1을 해준다면 4분의 1은
0.25가 될 테고 7분의 1은 0. 얼마가 되나요? 7, 1인 7, 7, 4, 28 뭐 이렇게 나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역수를 해주면 A노드가 A노드의 값이 B노드의 값보다 더 커지게 되죠. 그 얘기는 A노드의 근접 중심성이 B노드의 근접 중심성보다 더 높게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긴 했는데 여전히 불만족스럽죠. 왜냐하면 A노드를 다시 한번 보면 A는 어떻게 보면 이 연결망 그래프에서 다른 노드와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노드에 해당하죠. 더 이상 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노드는 모든 나머지 노드와 다 1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4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최소의 거리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A노드는 가장 완벽한, 더 이상 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노드이기 때문에 A노드의 근접 중심성은 최대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최대치가 만약에 0.25에 불과하다면 좀 너무 숫자가 작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럼 A 노드의 이 근접 중심성을 완벽한 숫자로 바꿔주면 되겠죠. 1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단순히 4분의 1로 역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1에 해당하는 여기 이 위치에 이것을 4로 바꿔주고 여기도 이렇게 4로 바꿔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4는 1이 되고 7분의 4는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A노드가 B노드보다 근접 중심성의 값이 더 클 뿐만 아니라 A는 가장 완벽한 상태, 가장 가까운 상태, 1의 숫자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것을 좀 더 일반화해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4라는 숫자는 어떤 노드가 다른 노드와의 거리에 있어서 가장 짧을 수 있는 거리잖아요. 즉, 이 상황을 보면 바로 A노드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고요. A노드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노드들과 다 1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1의 1, 1, 1, 1을 다 합치면 4가 되는 거죠. 즉, 5개의 노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노드가 가장 짧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 거리의 합이 나머지 노드의 숫자와 동일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의 노드를 빼고 나머지 노드의 숫자 4, 그것이 최소값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일반화시킨다면, 즉 n개의 노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분자에는 전체 노드 개수 빼기 자기 자신 1 이렇게 하면 n-1이 되겠죠. 즉 n-1은 5개의 노드인 경우에는 5개 빼기 A노드 자기 자신 1 그 4가 되겠죠. 자, n-1이 분자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될까요? 분모는 바로 이렇게 4나 7 같은 실제 거리의 합, 그것이 되겠죠. 우리가 그 실제 거리의 합을 만약에 작은 d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공식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자, d분의 n-1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실제 공식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다는 것이고요. 이 원리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수많은 노드들 사이에 이런 근접 중심성을 계산하는 것은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고요. 실제 갭비 소프트웨어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순식간에 이 계산이 이루어지니까 계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 근접 중심성의 원리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근접 중심성은 전체 연결망 그래프에서 어떤 노드가 다른 노드와의 거리가 얼마나 짧으냐 그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그래프의 중심부에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커지게 되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